2025년 3월 12일 마감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새벽에 관세에 대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전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새벽 정도에 이 일이 일단락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회복 전망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 반도체, 금융, 재건, 가상화폐, 미용기기, 화장품, 금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전에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조선기자재, 방산주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1.4%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전에도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580포인트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258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650포인트 이 사이에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기관 쪽과 외국인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간에 하나 넣어볼게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침부터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가 9시 15분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안타까운 거는 12시를 기점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동반 매도가 좀 이어지다가요. 기관 쪽에서 먼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부터 기관 쪽의 매도가 매수폭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오늘 1.1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선이 나올 때가 70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700 초반에서 미리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735포인트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계속 확인을 좀 해볼게요. 섹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램 재고 감소와 번역 메모리 가격 반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어요. 2024년 말 메모리 3사의 평균 재고가 15주 수준으로서 23년 말 대비 5주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1분기를 피크아웃 하면서 2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인 거고요. DDR 현물가가 4.66%에서 6달러에서 5.03달러까지 한 7.8%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범용 메모리 반동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따라서 메모리 업체의 공정의 전환에 의한 자연적 감산에 따른 범용 메모리의 업황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기자재는 오늘 올라가다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증 총 8조 원 규모의 생산 저장 하역 설비 4기를 수주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주장 소식 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그다음에 건설 기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가 30일 휴전 등의 동의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에 방산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방산주가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재건 관련주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위 산업도 역시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유럽 방위비 진액에 따라서 뭐 수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 미용기기와 함께 밑에 보시게 되면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업체 시리즈 A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피부 미용 필러 사업을 하는 셀락바이오가 54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뭐 이는 국내 비상장 헬스케어 VC 벤처 캐피탈이죠. 이 투자 중에서 역대 7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분류를 좁혀보게 되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제테마와 함께 원택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상화폐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부터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코인베이스, 아이렌, 클린스파크, 사이퍼마이닝, 테라울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도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손보, 생보 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 긱스 지급 여력 비율이죠. 이 완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주주 배당 여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화장품은 역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올라갔던 거 다 올라갔다가 어, 올라간 부분은 다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부분까지 오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비철은 오늘부터죠. 25% 관세에 대한 부과가 될 겁니다. 이거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5% 관세를 매겼는데 쿼터제가 있었죠. 근데 이 쿼터제가 해제가 되면서 25%를 관세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5% 올라가더라도 쿼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25% 관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쪽으로 보게 되면 HD 현대가 미국 조선 부문 계열인 HD 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일단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이슈가 된 거는 Y젠터와 파미셀, Y젠터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48,000원에서 7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파미셀은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 엑셀로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전일까지 매도가 이어졌던 종목이니까 뭐 볼 필요 없겠죠. 자,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리포트가 나왔고요. LG 플러스는 요거 또 이슈가 조금 있긴 한데 이따가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YG엔터 리포트 보면서 차트 확인할 거니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JVM은 2%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0.42%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네오이즈가 1%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상승하고 있는데 CFA가 좀 약세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오늘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페노션이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주 강세가 이어지다가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명에너지, 이노메트리는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요거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페노션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 빗셈전자, 약보합, 강보합 이 수준에서 움직이고, 동서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DLENC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이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미셀,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파미셀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매수 타이밍에 나온 파미셀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관심일자라고 적어 놓고요. 필터로 정렬. 오늘은 유종목만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6% 이상 3% 이상 올라가는 종목, 이 두 종목도 체크를 좀 해보시죠. 이 종목만 체크를 해보게 되면 3% 상승 하락하는 종목 체크가 됐습니다. 날짜까지 보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시죠. 차트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었었고요. 이 고점은 저항선으로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곳이 여기였는데 4,000원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오늘 지지를 적어도 타이트하게 보게 되면 4,300원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4,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4,0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횡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제가 만약에 요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매도 처리가 되었음에도 재매수 타이밍은요 4,000원, 3,8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받을 경우 4,000원이랑 3,800원에서 매수를 해갖고 다시 한번 상단이 4,550원까지 들고 가거나, 두 번째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4,000원부터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4,600원 수준에서 4,550원 수준에서 그냥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YG엔터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YG엔터테인먼트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2025년에 모든 라이업 활동 증가로 실적이 부스트업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떨어진 1849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억 적전됐는데 블랙핑크 그룹 활동, 그다음에 트레저 실물 음반 부재로서 기존 라이업의 매출이 기여가 줄어들었다. 다만 베이비몬스터의 빠른 램프업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25년에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트레저의 2개 음반 발매 및 월드 투어가 기존 라인업의 매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목표 주가는 48,000원에서 71,000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급등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고 가셔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LGU 플러스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LGU 플러스가 지금 통신 담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지금 1140억을 받았는데 지금 3사에서 아마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40억 중에서요. LGU 플러스는 383억인데 전체 매출의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기서 법정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850원까지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게 되면 2월 20일 날 페노션이 타이밍에 나왔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매도 처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은 지지 구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한 번 더 레벨업 돼야 됐거든요. 근데 레벨업이 되지 않게 되면서 지지선 부근까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호재는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근데 수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없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류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물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엔진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주문은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조정을 좀 받아서 원래 그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제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이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다음 지지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원래 매도는 3,850원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6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겠죠. 어디까지 예상을 하게 되냐면 3,250원대까지 약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6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상승을 했던 이노메트리 처음에 얘기를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이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딛고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8,500원 수준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가 진행이 된 거고요. 11,500원에서 매도 처리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800원까지 손절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뭐 강한 저항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11,500원이 차익 시효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악재고 이게 철강 관련주가 상승을 한 건 사실은 미국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뭐 알코아라든가 뭐 이런 종목인데 알루미늄이랑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국내 2차 철강 업체들의 수혜가 된 것 같아요.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들고 계시면 32만 원 돌파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고 3월 7일 날 코오롱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코오롱을 3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해드린 거고 3월 10일 날이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죠. 살짝 뭐 윗꼬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어제 본격적으로 돌파 시도를 했고 오늘도 3%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28,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손절가 타이밍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18,700원이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700원이 손절가라는 거. 그 다음에 파미셀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박스권을 오늘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미셀은 어제 실적을 제가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가릴게요.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연간 실적이거든요. 매출액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거의 5배 정도 올라오고 있죠. 5, 6에 30, 5, 25니까 325억이 5배거든요. 이걸로 보더라도 5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파미셀이 얘기가 나온 리포트가 DS투자증권에서 매수가를 15,000원을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를 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는데 AI 가속기향 CCL 레진과 경화제의 중요도가 부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두산양 매출이 75%에 달하는데 경화제의 경우 풀캐파 기준으로서 700억, 그다음에 레진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학용과 바이오를 합쳐서 25년 연간 매출이 1,345억. 여기보다 조금 더 높아지네요.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영업이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동률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해봤고 쭉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물론 2020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급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적 자체가 지금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줄기세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급성 심근경색 기능 고도화 줄기세포 치료제 정부 과제가 설정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오늘 매수를 했고요. 어제 클리오 매수했거든요. 화장품 중에서는 어제 클리오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장중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그냥 4%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츠로테크는 이게 아침에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는데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좀 하다가 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후 조정, 상승, 조정.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손절가를 8,000원을 잡아놨어요. 손절가를.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8,000원이 저항이었거든요. 이 저항의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주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10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제테마,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풍원정밀 이 세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이오테크닉스 실적은 올해 괜찮아집니다. 작년보다 실적 괜찮아요. 실적이 2025년에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은 3,980억, 영업이익은 630억인데 작년보다 뭐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도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4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가 4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2024년에 반도체 많이 올랐죠. AI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조정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AI 때문에 올라갔던 거 다 지금 밀렸고요. 2024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2025년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요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18만 5천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 지금 세부적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매수 타이밍을 좀 이분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매수 타이밍은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요. 2차 매수 타이밍은 14만 3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18만 5천 원 부근까지 오면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지금 만약에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손절가를 얼마를 잡으면 됩니까? 라고 보게 되면 12만 9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테마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격은 7,000원 수준으로서 보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저항까지 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보톡스 미용 기기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주가 테마 타고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만 나와 있으면 요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뭐 2022년의 저점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싸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10,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원정밀이 오늘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참고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는 12,500원 있죠. 12,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12,500원에서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볼 필요 없이 손절가 4%, 손절 4%.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냐? 목표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8,000원? 18,000원 수준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장중에 라이브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요. 3시부터 라이브 방송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9시 30분에 혹시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